아야야 애들은 크면서 때리면서 크는 거야 싸우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리는 아이도 이것이 그냥 아이들 사이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다툼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잘 보셔야 되고요. 맞고 오는 우리 아이도 그냥 크면서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 야, 네가 이해해. 이렇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엔 학교 폭력이 수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한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아주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각계각층에서 노력들을 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 담화도 발표하셨는데 이만큼 그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건 너무나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좋아지겠죠. 그래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운이 나쁘게 깡패 내지는 조직폭력배에 당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나쁜 놈들 다 봤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이 사람을 다 응원해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하면 병문안도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은 법의 처단을 받아야 돼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정말 운이 나빴어. 이만큼 요 정도만 다친 것도 다행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아파요. 다쳤어요. 부러졌지만 아유 저 나쁜 놈들이 천하의 나쁜 놈들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피해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 주니까 그걸로 위로를 받아요. 자, 그런데 학교 폭력이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 집단 내에서 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어린아이들 조직폭력배 같은 네. 일진 이것도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 흔히 있는 이 학교 폭력은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일진은 조직폭력배처럼 다루면 돼요. 이거는 뭐 대책이 없고 얘네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타겟이 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네. 것들 어쩔 때는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아이들이 많이 겪는 거는요. 일반 아이들이 어떠한 다수가 한 아이를 가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괴롭히거나 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타겟이 된 아이가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 놀지 않으면 되잖아, 상관하지 않으면 되잖아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너가 집에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너를 뭐 전학시켜주거나 그럴 텐데 왜 너 가만히 있었니라고 쉽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쨌든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어떻게 하든 버텨서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버텨보려고. 그렇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다수의 어떤 압력에 참 버텨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집단 괴롭힘, 따돌림, 왕따는 그렇게 일진이라든가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거하고는 유형이 좀 다르다. 그래서 가해자 아이들도 우리 자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집단 따돌림의 기본 유형은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봐요. 봤는데 저 아이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배짱도 없고 잘 쫄아요. 네. 애들 표현을 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이렇게 반이 딱 만들어지면 이렇게 툭툭툭 서로 건드려봐요. 건드려봤는데 이 아이가 쑥 들어가요. 그러면 아 얘가 약한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약한 아이를 대상으로 이 아이가 이제 괴롭히는 거죠. 내지는 이 장면을 본 다수의 다른 아이들도 얘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극도로 약한 아이일 경우에 이제 네. 따돌림을 받습니다. 특히 남자애들이 그렇습니다. 이 화면에서 본 아이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냐면 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명 깝치거나 나대거나 아니면 아이가 수선을 떨거나 튀어요. 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질문을 안 하는데 계속 질문을 맞아요. 해요. 그런다든가 아니면 뭐 아이가 봤을 때 너무나 튀게 친구들이 지나갈 때 좀 툭 치면 아 왜 그래?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여튼 굉장히 날카롭고 반응이 튀어요. 그러면 모든 전체 아이들이 이 아이를 전체의 기준에 맞추려고 응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좀 약간 밉상 네, 스타일인 밉상에서 거죠. 얘를 좀 예. 응징하고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힘이 있는 아이가 주동이 되고 나머지 몇몇 가담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 다른 아이들은 암묵적으로 침묵하는 겁니다. 그치? 네. 침묵하면서 동조해 주는 거죠. 제가 미워 그렇죠. 죽겠거든요.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거든요.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뭐 사회성이 좀 미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 요즘에는 SNS가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익명성이 요구되는 데다가 아이들끼리 막 주고받아요. 근데 이것을 퍼다 나르면 아주 일파만파로 금방 퍼져버리기 때문에 어떤 한 아이를 바보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들끼리 그냥 재밌게 주고받은 문자의 글귀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얘 이상해. 얘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이들이 그 아이를 따돌리기 시작하고 뒤에서 뒷담화, 험담을 하고 어떤 경우는 뒤에 대놓고 얘기를 해요. 쟤 왜 저래? 쟤랑 놀지 마.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이제 타겟이 되는 아이는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폭력이든 따돌림을 받게 되면 이 전체에 있는 한 일원으로서 이 아이가 자존감이 엄청나게 상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아이가 두 사람이 맞짱을 떠서 때리고 맞았어요. 그러면 자존심이 덜 상해요. 근데 여러 명이 잡고 내지는 둘러싸인 상태에서 발길질을 당하면 네. 이건 인간으로서의 아주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냥 모멸감을 네, 느낄 모멸감을 수밖에 느끼게 없는 거죠. 되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뭐 피식 웃는다든가 이런 동조의 의미를 보였을 때 자기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기본 내가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기본적인 존엄성, 자존감이 완전히 손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뒤로 살아갈 힘을 많이 잃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자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것을 겪는 가족들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부모 역시도 자존감이 상할 뿐만 아니라